청년 보수화, 낡은 이분법적 사고입니다. 인터뷰에서도 밝혔지만 요즘 청년들이 보수화 되었다는 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나아가 이들 청년 세대는 진보 대 보수, 민주 대 비민주 구도로 규정할 수도 없고 또한 그런 식으로 규정해서도 안 됩니다. 이분법적으로 해석 불가능한 세대를 자꾸 편나눠 구분하려는 기성세대의 진부함이 없는 문제를 만들어낼 뿐입니다. 지금 청년들은 생애 주기상 산업화도 민주화도 직접 겪지 않았습니다. 이 세대 입장에서는 신기할 겁니다. 왜들 저렇게 싸우나? 산업화와 민주화의 명과 암이 있지만 각각 좋은 점을 취하고 이제 다음 시대로 넘어가자는 것이 청년들 생각일 것입니다. 이를테면 평화는 좋지만 평화를 명분으로 불공정한 아이스하키 남북공동팀 결성은 반대한다는 것이지요. 이때 정말 혼란스러워했던 민주화 세대가 많았습니다. 청년들 생각은 이런 것 아닐까요? 평화 추구하는 건 좋는데 개인을 희생하는 방식으로 하지 마라. 마땅히 대표팀에 들어야 할 실력 있는 선수가 단일팀 구성을 이유로 배제되는 불공정한 세상에서 평화의 가치가 무슨 소용인가? 오늘날 청년 세대의 요구는 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집도 살 수 없고 결혼도 못하고 노후 준비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이런 세상이 싫다. 최소한 노력한 만큼의 보상은 받을 수 있는 공정한 사회에서 살고 싶다. 사실 따지고 보면 이 주장이 우리 청년들한테만 혜택 줘라 이런 얘기도 아닙니다. 청년들은 세계에서 가장 빈곤한 우리 사회 노인들의 삶에서 자신들의 미래를 봅니다.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꿈꿀 수 있는 사회를 간절히 염원하고 있을 따름입니다. 이들을 어떻게 보수화된 세대라고 간단히 낙인 찍을 수 있을까요? 아주 낡고 안일한 이분법적 사고에 불과합니다. 다음은 배달 특급, 청년 서포터즈, 청년 특급 뉴스입니다.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 특급의 청년 서포터즈인 청년 특급이 홍보 활동에 가세하며 공공배달앱에 대한 열기가 더욱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경기도 주식회사는 배달 특급 온라인 홍보에 나설 청년 서포터즈 청년 특급 단원 총 240명을 선발해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고 24일 밝혔다. 이를 위해 지난 10월 8일 경기도 주식회사와 경기도 자원봉사센터는 배달 특급 홍보 활성화 업무 협약을 맺고 지난달 14일부터 11월 3일까지 서포터즈로 참여할 청년들을 모집한 바 있다. 청년 특급은 공공배달앱의 가치와 목적을 알리는 콘텐츠를 생성해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블로그 등 각종 사회관계망 서비스 채널을 통해 배달 특급의 특성과 장점을 널리 알리는 역할을 맡는다. 구체적으로 각자 사회관계망 서비스 계정에 배달 특급에 관한 카드 뉴스와 인터뷰 영상, 특색 있는 만화 등 다양한 콘텐츠로 배달 특급을 소개한다. 지난 12일부터 활동을 시작해 현재까지 약 180개의 콘텐츠가 게재된 상태로 해당 콘텐츠는 경기도 공공배달앱이나 배달특급 등의 해시태그로 검색이 가능하다. 청년특급에 참여한 백현수 씨는 코로나로 대학교를 휴학한 시기에 뜻깊은 활동에 참여하게 되어 기쁘다며 공공과 상생을 지향하는 공공배달앱 취지에 크게 공감하고 있고 앞으로 우리 서포터즈를 통해 배달특급을 많은 분들에게 알리고 싶다고 전했다. 현재 청년특급 서포터즈들은 배달특급의 추진 취지와 소비자 혜택 등에 대한 홍보에 집중하고 있으며 12월 본격적인 사업 개시 이후에는 실질적인 배달특급 사용 후기와 가맹점 정보 공유 등에 주력할 계획이다. 경기도 주식회사는 오는 연말 활발한 활동을 펼친 청년특급 청년들을 대상으로 우수활동 표창 등을 수여할 예정이다. 배달특급은 플랫폼 시장의 독과점 우려를 해소하고 소상공인에게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경기도 주식회사가 개발, 운영하는 배달앱으로 오는 12월 1일 시범지역인 화성, 오산, 파주에서 먼저 선보일 예정이다. 다음은 지방세 고액 체납자 은닉재산 전수조사 뉴스입니다. 경기도가 12월까지 지방세 고액 체납자들을 대상으로 고의적으로 재산을 숨겨 납세 의무를 회피하는 사회행위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조사 대상은 지방세 고액 체납자 23,613명을 포함해 경우에 따라 특수관계인까지 모두 조사할 예정이기 때문에 실제 조사 대상은 10만 명이 넘을 것으로 보인다. 도와 31개 시군 징수 공무원으로 구성된
광역 체납기 동반 76명이 조사를 전담한다. 조사 내용은 체납자의 재산으로 취득한 특수관계인 명의 부동산, 권리 등에 대한 취득 경위, 취득자금, 근저당권, 가압류, 사회신탁, 상속재산 협의 분할 등이 모두 포함된다. 조사는 1, 2차로 나눠 진행된다. 1차 조사에서 도는 앞서 지방세 납부 관련 빅데이터를 활용해 추출한 체납자와 그 가족의 전국 부동산 등 소유 여부를 확인한다. 체납이 확정된 시기에 특수관계인 등에게 재산 이전을 행한 정황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본다. 편법 재산 이전, 재산, 소득 내역 변동 사항 등으로 2차 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자와 체납자의 재산을 숨긴 혐의가 있는 친인척에 대한 금융조회 등으로 매수, 전세, 대금, 사업개시자금 등의 출처를 철저히 검증한다. 도는 체납 처분 회피 행위가 확인된 체납자에 대해서는 지방세 징수법과 민법 규정에 따라 사회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해 관련 재산을 환수할 예정이다. 지방세 기본법에 따른 체납 처분 면탈죄가 성립한다고 판단되면 체납자와 그 방조자까지 같이 형사고발도 진행할 계획이다. 최원삼 경기도 조세정 이 과장은 재산을 빼돌려 가족 등 특수관계인에게 이전하는 체납자들은 성실납세 분위기 조성에 악영향을 끼친다라며 사회행위를 뿌리뻗고 공정과세 실현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법적 절차를 동원 체납세금을 끝까지 징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납세자와의 접촉을 최소화하는 비대면 조사를 적극 활용하고 부득이하게 현장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생활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한다는 방침이다.